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잔잔하게만 흘러가며 우리를 지겹게 했던 지난주가 드디어 끝이 나고 이번 주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엔 중요 지표 발표도 없었고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이벤트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참 재미없던 주간이었는데요. 아무튼 오늘부터는 다시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아마 오늘 밤에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은데요.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2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4월 PPI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온 PPI 세부 내용과 시장의 반응을 보고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최대한 10시까지 빠르게 첫 번째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수에 안 들어가더라도 안 들어간다고 게시물을 꼭 올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게시글은 본장 시작하고 11시까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 길이는 평소보다 조금 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 며칠간 영상 작업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이라 지금 워낙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 말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평소보다 약간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막 15분, 20분 이렇게 미친듯이 길게 입을 털진 않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또 오랜만에 영상이니까 끝까지 잘 듣다 보면 시장 해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와 채권은 모두 약간이지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채권 같은 경우엔 시작부터 좋게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발표되는 CPI 수치가 나름 괜찮게 나올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게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한 차례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1년 기대 인플레 수치가 3월에 비해 4월에 0.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온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주택가격 항목이 갑자기 좀 튀어오른 부분이 확인되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분위기를 약간 가라앉게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왜냐면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이 기대 인플레 지표가 조사 대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300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물론 이게 미시간대에서 기대 인플레 조사를 할 때 참고하는 수치보다는 더 크긴 한데 그래도 1300가구면 미국 전체 인구수를 생각했을 때 충분한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미래 예측 정확도가 별로 높지 않은 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역사적으로 평균 1% 이상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얼마 전에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에서 이미 이 정도의 인플레 상승폭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게 주거비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단 대부분이 휘발유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 당시에 막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니 많이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국제유가도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전쟁 이슈가 잠잠해지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5월 들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향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에선 안심하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증시의 상승은 애플이 주도했는데요. 애플이 요즘 폼이 참 좋죠. 어느새 벌써 주당 190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는 애플이 오픈 AI와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와 오픈 AI의 챗GPT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챗GPT를 선택했네요. 그래서 조만간 아이폰에서 챗GPT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름은 좀 바뀌어서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애플 GPT, 아이폰 GPT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튼 알맹이는 오픈 AI의 챗GPT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애플의 결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첨언하자면요. 참고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애플과 구글 주식 둘 다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구글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애플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도 나름 쓸만하고 좋죠. 아이폰에 들어가도 대중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주 애용하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제가 구글 주주니까 구글이 내놓는 프로그램은 최대한 좋게 봐주고 이런 거 없이 진짜 딱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절대 다수의 대중들의 생각은 챗GPT가 최고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요. 이 분야에선 아무래도 구글이 후발주자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챗GPT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가뜩이나 애플은 AI에서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그나마 아이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도 현 시대 최고로 평가받는 챗GPT를 넣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아 그래 애플이 자체 AI 개발은 좀 뒤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폰에 챗GPT가 들어가 있으니까 됐지 뭐 여전히 아이폰은 최고야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고 그동안 애플이 잘 해오던 아이폰 판매를 꾸준히 계속 잘 해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플의 이 같은 결정에 구글의 주가는 장 초반 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회복을 했죠. 이건 왜 그랬냐면요. 일단 수요일에 구글에서 주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때 구글이 또 뭔가 획기적인 발표를 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오픈 AI가 구글과 경쟁할 모델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구글의 주가는 안도하며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11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통해 아일랜드에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투자의 인텔.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참 이것저것 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상하이 메가팩토리 건설 계획이 승인됐다는 소식과 미국에서 모델 Y 차량 주문에 대해 일시적으로 0.99% APR 대출 금리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리비안과 루시드가 엄청난 폭등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호재 뉴스가 떴냐? 리비안과 루시드 차가 갑자기 잘 팔리냐? 당연히 아니죠. 그럼 왜 폭등을 한 거야?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전기차들에 대해 관세를 집중적으로 매겨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 옐런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니까 관세를 통해 다시 밟아 죽이려는 액션을 많이 취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때문에 리비안과 루시드 주가에도 약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다고 보고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이유인데요. 어제는 2021년 잡주 열풍을 몰고 온 키스길이 트위터에 3년 만에 게시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무슨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그동안 편하게 앉아있던 남자가 쓱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이제 뭔가 일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듯한 그냥 그런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야 키스길이 다시 뭔가 일을 도모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공매도 많이 걸려있는 잡주들 대폭등 각인데 하면서 막 게임스톱, AMC 등등 뭐 이런 이름만 들어도 우리들의 머리를 뜨거워지게 하는 그런 잡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100% 가까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쇼 스퀴즈가 터진 거죠. 아무튼 이런 잡주들의 열풍 속에 우리 또 리비안과 루시드도 공매도 많이 붙은 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근데 때마침 어제 옐런 재무장관이 약간이지만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해주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국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요즘 중국이 장난 아니죠. 중국 증시가 폭발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정상 회복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긴 했지만요. 아무튼 어제는 또 왜 그렇게 올랐냐? 여기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PPI 물가지수가 이번 달에 반등하며 중국이 드디어 디플레 우려를 벗어날 것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렇게 판도는 결국 중국 증시로 흘러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시장에선 이 부분을 높게 쳐주고 어제도 폭등을 한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런 걸 보면 요즘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얼마 전만 같았어도 저런 발표를 하면 야 쟤들 지금 지방정부 부채도 제대로 못 갚고 있는데 여기서 국채를 저렇게나 더 많이 찍는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그거 그렇게 채권 발행하면 누가 사준대? 결국 본인들이 스스로 다시 매입하면서 멋대로 돈 복사해야 된다는 얘긴데 지들이 미국처럼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저런 짓 하는 꼴은 못 보지 하면서 하락의 명분이 됐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거를 그냥 심플하게 호재로 인식하면서 증시도 좋게 반응을 한다는 게 확실히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주식이 너무 맨날 오르기만 하고 고점이니까 더 이상 미국으로 돈 많이 집어넣기는 좀 애매한데 그동안 바닥권에 머물러 있던 중국 맛 좀 살짝 볼까? 하면서 중국으로 자금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엔 미국 주식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금 이동이 벌어진다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알리바바 이야기 좀 한번 해드리자면요. 요즘 알리바바가 폼이 좋아요. 어제도 엄청 폭등을 했죠. 참고로 알리바바는 워렌 버핏의 절친이자 또 하나의 전설인 찰리 멍거도 계속 물만 타다가 결국 개같이 물리고 손절친 그 주식이잖아요. 근데 최근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의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 GPU와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계속 자국 기업 제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어서 물론 이걸 콕 집어서 알리바바라고 지정하진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알리바바가 수혜를 좀 보겠는데 싶은 부분이 꽤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저는 알리바바에 투자할 생각은 아직까진 전혀 없지만 중국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PPI가 발표된 후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한번 올리고 두 번째는 본장 시작하고 11시까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은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